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26년 만에 제도가 사라집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입니다.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국 주민센터로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부양가족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다시 가능할까? 가족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기준이 달라진 건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부양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부양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바뀐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로 누가 새롭게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까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제도 기준에 맞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의료급여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병원 진료비 부담을 나라가 대신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병원에 갈 때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생활과 건강을 지탱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료급여 제도 안에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양비입니다. 부양비란 부양부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서 그 금액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양비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의 돈이죠. 쉽게 말해 자녀나 부모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같은 가족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이 실제로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보내주는 걸로 치고 의료급여 깎거나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물론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현실과 제도가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고 연락은 되지만 형편이 어려워 서로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가족이 있으니 일정 수준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 금액을 본인 소득에 더해 계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것처럼 계산돼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돼 왔던 겁니다. 바로 이 현실에서는 받지 않는 가상의 돈 때문에 탈락하는 구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부양비 산정 방식 자체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부양부자 소득을 아예 안 보는 걸까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상황을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판단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부양능력 미약 단계였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가정해 부양비를 계산해왔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부양능력 미약 단계가 사라집니다. 부양능력 미약도 부양능력 없음과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을 부양능력 있음과 부양능력 없음 이 두 단계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단되면 가족 소득을 가정에 더하던 부양비는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여전히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기준이 한 단계 정리되고 완화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도 변화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자료에서 제시한 사례입니다. 혼자 살고 계신 A 어르신이 있습니다.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은 한 달에 67만 원입니다. 자녀는 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라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한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 소득이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기존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들이 실제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따지지 않고 아들 부부 소득의 10%를 A 어르신이 받고 있는 돈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3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득 67만 원, 아들이 준다고 가정한 돈 36만 원, 이 둘을 더해서 A 어르신의 소득을 103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 결과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도 서류상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처리돼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꼈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자녀 소득을 가정에 더하던 금액은 더 이상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A 어르신의 소득을 실제로 받고 있는 67만 원만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A 어르신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도 부양비를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제도 변화가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 부부의 소득이 조금 올라 기준을 딱 1만 원, 1천 원, 심지어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아들의 부양 능력은 없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비가 폐지됐더라도 A 어르신은 다시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에서 많은 분들을 탈락시켰던 부양비, 다시 말해 실제로 받지 않는 가상의 돈을 소득으로 계산하던 방식이 전면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지도 않는 돈이 내 소득에 더해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양비 때문에 억울하게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께는 분명히 기회가 다시 열리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보게 되고 그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 방식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한 단계 정리되고 이전보다 단순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지도 않는 가상의 돈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억울한 탈락은 줄어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만 의료급여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의료급여 제도를 현실에 조금 더 가깝게 조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받지도 않는 돈을 내 소득으로 계산해왔던 방식,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의료급여는 재정이 큰 제도인 만큼 기준을 더 넓히는 데에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처럼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예전에 한번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